이강재 할아버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새벽 4시 30분 기상.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고 어제 개어둔 목욕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선다. 목적지는 동네 아랫목 같은 존재, 복명탕이다. 70평생 그의 유일한 낙이자 자부심은 바로 복명탕의 새벽 첫 손님이라는 타이틀이었다. 복명탕의 자동문이 열리고 낡은 키를 받아들면 그는 마치 비밀 요원처럼 능숙하게 락커룸으로 향했다. 누구보다 먼저 사우나에 몸을 담그고 시원하게 등목을 한 후 개운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강재 할아버지의 삶의 철학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여느 때처럼 가장 먼저 복명탕에 도착한 이강재 할아버지는 조용히 락커룸으로 들어섰다. 텅 빈 공간에 자신의 발소리만 울렸다. 낡은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희미하게 들려오는 물 떨어지는 소리가 복명탕의 새벽을 채웠다. 그는 거침없이 사우나실로 향했다. 다른 사람의 땀 냄새가 섞이지 않은 깨끗한 증기가 가득 찬 사우나에 들어가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다. 역시 여기가 극락이구먼. 이강재 할아버지는 육중한 사우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습기와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후끈한 열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어깨 통증도 무릎 시림도 이 순간만큼은 사라지는 듯 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직 후끈한 열기와 나무 타는 듯한 희미한 냄새만이 존재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는데 문득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게 조용했다. 늘 들리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눈을 떴을 때 틈 하나 없이 닫혀있는 사우나 문이 보였다. 아까 내가 들어오면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나?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제1장 닫힌 문, 높아지는 체감 온도. 이강재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가 없는 문을 밀었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몇 번 더 힘을 주어 밀어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묵직했다. 분명 아까 들어올 때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뿔싸. 설마 잠겼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여보시오. 거기 아무도 없어? 이봐요. 문 좀 열어줘요. 이강재 할아버지는 닫힌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점점 격렬하게 문을 쿵쿵 두드렸다. 나무 문은 둔탁한 소리만 낼 뿐이었다.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텅 빈 목욕탕에 그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이강재 할아버지는 순간 당황했다.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는 평생을 규칙대로 순리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새벽 4시 30분이면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복명탕의 불문율이었다. 그 불문율이 오늘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일까? 사우나 안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듯 했다. 숨쉬기가 버거워졌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금방이라도 증기가 가득 찬 목욕탕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이러다 정말 찜통 속 만두 신세가 되는 거 아니야? 이강재 할아버지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복명탕 주인 부부는 아침 6시가 돼야 출근한다. 지금 시각은 5시도 채 되지 않았다. 1시간 이상을 이 뜨거운 곳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그의 70노구는 그런 열기를 견뎌낼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는 다시 문을 힘껏 밀었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잠금 장치가 고장나 아예 걸려버린 것 같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뜨거운 증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탓에 손에 쥔 젖은 수건마저 점점 미지근해지다 이내 후끈하게 데워졌다.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비집어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천장 구석에 작은 환풍기를 올려다보았다. 희미하게 열려있는 틈으로 바깥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의 키로는 닿을 수 없는 높이였다. 이강재 할아버지는 의자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사우나 안에는 벤치밖에 없었다. 사방은 틈 하나 없이 나무로 막혀 있었다. 사우나라는 공간 자체가 외부와의 차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임을 새삼 깨달았다. 그는 완전히 갇힌 신세였다. 제2장 시간과의 싸움, 사우나 속에서 피어나는 생존 본능.
열기는 계속해서 강도를 높였다. 땀은 눈을 가리고 몸은 축 늘어졌다. 어지럼증이 느껴졌다. 콜록콜록. 숨쉬기가 힘들었다. 이강재 할아버지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대로 쓰러지면 정말 큰일이다. 그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우나 벽에 걸려있는 낡은 플라스틱 바가지였다. 그래. 소리를 내자. 이강재 할아버지는 플라스틱 바가지를 들고 닫힌 문을 있는 힘껏 내려쳤다. 쿵,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목욕탕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그러나 밖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의 절규는 메아리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올 뿐이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강재 할아버지는 오기가 발동했다. 그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다. 70 먹은 나이에도 새벽 첫 손님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이깟 사우나에 갇혀 죽을 수는 없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되짚으며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다. 몸을 벽에 대고 서서 천천히 걸었다. 혹시라도 틈이 있거나 비상벨이라도 있을까 싶었다. 사우나 구석에는 온도를 조절하는 기계가 희미하게 불빛을 내고 있었다. 저걸 부수면 열기가 좀 줄어들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것 또한 미친 짓이었다. 자칫하면 감전될 수도 있었고 사우나 전체가 터져버릴 수도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잡고 힘껏 밀었다.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썼다.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혹시 문이 뻑뻑해서 열리지 않는 것일까? 온몸에 체중을 실어 문에 기댔다. 힘을 줬다. 어깨가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탈출이라는 두 글자만이 가득했다. 그는 천장과 벽이 만나는 부분의 틈을 노렸다. 나무 판자로 마감된 사우나 벽은 습기와 열기에 의해 미세하게 팽창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낡은 플라스틱 바가지를 틈새에 끼우고 지렛대처럼 사용해 보려 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바가지는 힘없이 부러져 버렸다. 망연자실한 채 바가지 조각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아닌가. 땀방울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체력이 바닥나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끝인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바닥은 어떨까? 사우나 바닥은 보통 배수구가 있다. 좁은 틈이라도 있지 않을까? 제3장 마지막 희망, 바닥 배수구의 비밀. 이강재 할아버지는 몸을 웅크려 사우나 바닥을 살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구석에 작은 배수구가 보였다. 직경이 성인 손바닥만 한 작은 구멍이었다. 배수구 덮개는 낡았지만 꼼꼼하게 막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배수구 덮개를 만져보았다. 쇠로 만들어진 듯 묵직했고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다. 맨손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도구가 필요해. 그는 사우나 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온몸을 식히던 축축한 젖은 수건, 부러진 플라스틱 바가지 조각. 전부였다. 그때 그의 눈에 낡은 사우나 문짝과 바닥 틈새가 들어왔다. 오랜 세월 뜨거운 열기에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 탓인지 문틀과 문 사이의 좁은 틈에서 얇은 쇠 조각이 살짝 삐져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젖은 수건으로 감싼 쇠 조각을 잡았다. 뜨거운 쇠붙이에 대지 않기 위함이었다. 날카롭고 단단한 쇠붙이였다. 한 줄기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이강재 할아버지는 땀으로 축축한 손이었지만 젖은 수건으로 감싼 쇠 조각을 꽉 쥐었다. 젖은 수건은 이미 사우나의 열기를 잔뜩 머금어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었다. 날카로운 끝부분을 배수구 덮개의 나사 틈새에 끼워 넣었다. 온몸에 힘을 실어 돌려봤다. 나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물과 열기에 노출되어 녹이 슬어 단단히 박혀 있는 듯 했다.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그의 소나기 힘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수건으로 감쌌음에도 뜨거움이 전해졌고 땀에 젖은 쇠 조각이 손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다. 그는 뜨거운 벤치에 등을 기댔다. 천장에서는 뜨거운 증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왔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어릴 적 아버지가 해주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들아, 살아있는 한 희망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 아버지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었다. 이강재 할아버지는 다시 쇠 조각을 들었다. 이번에는 방법을 바꿨다. 나사를 돌리는 대신 지렛대처럼 들어 올려 나사 틈새를 공략하기로 했다. 쇠 조각의 끝을 배수구 덮개와 바닥 틈새에 끼워 넣고 온몸에 무게를 실어 들어 올렸다. 젖은 수건으로 감싼 손에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다. 크윽, 힘겹게 숨을 들이쉬었다. 핏줄이 터질 듯 했다. 그때 끼익톡, 작은 소리와 함께 덮개의 한쪽 귀퉁이가 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된다. 이강재 할아버지는 온몸에 다시금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비록 작은 틈이었지만 그곳을 통해 시원한 바깥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듯 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덮개 전체를 들어 올리려 했다. 배수구 덮개는 마치 이강재 할아버지의 운명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다. 팔다리가 후들거렸다. 그의 정신은 이미 혼미해지고 있었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제4장 의식의 혼미, 과거의 잔상. 열기와 탈진으로 인해 이강재 할아버지의 의식은 혼미해졌다. 눈앞에 환영이 보였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 젊은 시절 아내와의 첫 만남, 어린 자식들이 뛰어놀던 마당.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단편들. 아버지, 제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는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했다. 아니야.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우리 손주 재롱도 더 봐야 하고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해야 해. 그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다잡았다. 이대로 쓰러지면 끝이었다. 70년을 살아온 그의 인생이 이 사우나 안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었다. 그는 온몸을 벽에 기댄 채 겨우 서 있었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때였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바깥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덜컹덜컹. 물건 옮기는 소리였다. 복명탕 주인 부부가 출근한 것일까? 이강재 할아버지는 눈을 번쩍 떴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온몸에 전율처럼 퍼졌다. 그는 남은 힘을 쥐어짜 사람 살려. 사람 있어요. 여기. 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땀에 젖어 갈라지고 쉰 소리가 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리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인기척은 멀어져 가는 듯 했다. 이강재 할아버지는 절망했다. 안 돼.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는 다시 배수구 덮개로 향했다. 이번에는 무작정 들어 올리는 대신 쇠 조각으로 배수구 덮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쇠붙이로 쇠를 때리는 소리는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보다 훨씬 날카롭고 울림이 컸다. 땅, 땅, 땅. 그의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까지 그는 배수구 덮개를 두드렸다. 마치 북을 치는 전사처럼. 제5장 기적의 울림, 탈출, 그리고 새로운 새벽. 이게 무슨 소리지? 쇠 때리는 소리 같은데. 복명탕 주인 최씨 할아버지가 카운터에 앉아 청소도구를 정리하다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분명 목욕탕 안쪽 사우나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람. 사우나 문은 왜 잠겨 있지? 최씨 할아버지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사우나실로 향했다. 그는 사우나 문을 밀어보았다. 하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런. 문이 고장 났잖아. 그는 문을 밀어 열려고 씨름하다가 문틈 사이로 땀에 흠뻑 젖은 손이 쑥 튀어나와 문을 필사적으로 밀어내는 것을 보았다. 아이고. 세상에. 누가 안에 갇혔나 봐. 최씨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는 지체 없이 카운터 서랍에서 낡은 해머를 꺼냈다. 육중한 쇠붙이가 그의 손에 묵직하게 잡혔다. 여보시오. 안에 누구 있소? 문이 잠겼으니 내가 부수고 들어가겠소. 그는 소리치고는 망설임 없이 해머를 들어 문턱 옆에 낡은 나무 문틀 부분을 내리쳤다. 쾅!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나무 문틀이 부서지는 소리가 목욕탕 전체를 뒤흔들었다. 몇 번의 강력한 타격 끝에 문틈이 벌어지며
문은 비틀거리며 안쪽으로 열렸다. 쿵. 육중한 사우나 문이 열리자 뜨거운 증기와 함께 땀에 흠뻑 젖은 이강재 할아버지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벌게 달아올랐고 눈은 풀려 있었다. 강재 형님, 아이고 세상에. 최씨 할아버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차가운 목욕탕 바닥에 쓰러진 이강재 할아버지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쉬며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최씨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희미하게 웃었다. 이봐 내가 죽다 살아났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눈빛에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이강재 할아버지의 곁을 자식들이 지켰다. 아들, 딸은 아버지의 기적적인 탈출 이야기에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강재 할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이깟 사우나가 날 잡을 줄 알고 70평생 살았는데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하늘의 뜻인 게지. 그는 사우나에 갇혔던 경험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른 새벽 사우나에 갇혔던 1시간 반의 시간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제 그는 복명탕 첫 손님이라는 타이틀 대신 복명탕, 사우나에서 죽다 살아난 사나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퇴원 후 이강재 할아버지는 다시 복명탕을 찾았다. 이제는 새벽 첫 손님이 아닌 평범한 아침 손님으로. 그는 사우나 문을 조용히 열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사우나 안에는 미리 온 손님들이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들의 존재가 고맙기만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연결된 소중한 존재로 느껴졌다. 그는 따뜻한 탕물에 몸을 담갔다. 이른 아침 햇살이 목욕탕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새소리가 마치 새롭게 시작되는 그의 인생을 축복하는 듯 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뜨거운 증기가 아닌 자유로운 공기의 맛이었다.